이번 시간에는 쉬어가는 코너로 취미생활로서의 배드민턴에 대해서 배드민턴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운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쳤고요. 레슨도 한 1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소감,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배드민턴 이미 많이 치신 고수님들은 뭐 들을 필요가 없고요. 베리니들 배드민턴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배드민턴 슬로우 모션이라고 치시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배드민턴 스매싱 하거나 뭐 그런 게임하는 장면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잠깐만 볼게요. 보시죠. 그냥 뭐 그저 그런 뭐 그냥 운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점프해가지고 강하게 때리는데 그 야구 뭐 탁구 뭐 이런 것들 공으로 보내는 것들 중에 운동 중에서는 물론 셔틀콕은 공은 아닙니다만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운동이고요. 격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보는 것도 지금 치는 것도 보면 슬로우 모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뛰어서 뭐 점프해서 때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부상이 많은 단점에 적었는데 부상이 아주 자주 그것도 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종아리 근육 파열 있었고요. 근육 파열이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처음 당해봤어요. 근육 파열이라는 거 그런 걸 처음 겪어봤는데 그게 오른쪽에 한 번 왔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왼쪽에도 한 번 오고 또 인대도 가끔 이제 삐거나 뭐 잘못 착지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인대가 삐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골프는 뭐 뒷땅 같은 거 잘못 칠 때 이제 땅바닥 칠 때 그럴 때 골프 엘보우 많이 오고 그러는데 테니스 엘보우, 배드민턴도 엘보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죠. 팔꿈치가 관절이죠. 팔꿈치 관절이 아파요, 되게. 이걸 치다 보면은 다들 한 번씩 겪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백으로 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심하면은 그냥 뭐 며칠 쉬어야 되는 뭐 그 정도 쉬면 또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은 이 안에 또 뭐가 생겨요. 그 관절에. 그래서 석회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또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깨줘야 되고 마치 그 뭐 요로결석이나 뭐 이런 거 방광염 결석이나 신장 결석 뭐 이런 거 돌 생기듯이 저기 그런 석회 같은 게 생겨서 그걸 또 초음파로 깨주고 뭐 이런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허리 통증 호소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저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예. 쭉 돌아가면서 처음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겪어가면서 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량이 많고 대신 이제 운동이 재미있긴 하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고 힘들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지만은 운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거든요. 수영도 많이 했었고 골프도 쳤었고 많이 또 인라인 스케이트 한참 바람 불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몇 년 정도 탔었고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탔었고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나마 좀 재미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타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인기가 시들해져가지고 많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도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면 보통 아스팔트 위에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넘어지면은 피부가 싹 쓸리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되게 오래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시들해지더만 요새는 이제 거의 제 주변에서는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 운동들은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좀 재밌다가 수영이나 뭐 자전거나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닥 그렇게 엄청 재밌는 운동이 아닙니다. 수영도 결국은 혼자 수영하는 거거든요. 누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같이 뭐 얘기하면서 아니면 같이 뭘 하지는 않잖아요. 레인을 따라서 그냥 혼자 고독하게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헬스도 오래 했었는데 보디빌딩은 더더욱 재미없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운동이 재미가 없으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운동해서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 못 가죠. 왜냐면 운동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배드민턴은 재밌어요. 골프도 재밌죠. 골프처럼 재밌어요. 근데 재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이 되게 많죠. 골프는 운동량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배드민턴 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다치기도 자꾸 다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그리고 비용도 그닥 많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골프보다는 좀 적게 든다는 얘기고요. 돈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배드민턴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라켓을 집에 있는 10,000원에 2개씩 그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라켓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걸 쓰진 않고 그건 알루미늄 라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루미늄으로 된 라켓인데 프레임이 그게 아니라 카본으로 되어 있는 완전히 카본인가? 한번 좀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만든 그런 걸로 된 라켓을 써요. 동호인들은. 그래서 그 라켓은 보통 한 20만 원대 정도 하고요. 10몇만 원에서 한 20몇만 원 정도 이 정도 하고 비싼 거는 뭐 30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쓰죠 보통. 그리고 그걸 이제 뭐 라켓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개, 3개 이 정도씩 가지고 있죠 보통.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치다 보면 그 라켓 안에 거트라고 하거든요. 줄 그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은 또 게임하다 끊어지면은 게임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켓을 한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매싱 치다 보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자주 끊어집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끊어지면 15,000원이에요. 가는데 그 커트 그 줄 나이론 줄같이 생긴 거 그거 가는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도 돈이고 그리고 비용이 이 라켓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도 그 일반 운동화를 못 신게 하죠. 코트에서는 코트 베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되고 해서 어떤 배드민턴 전용화를 또 신어야 되고요. 그것도 사야 되고 그것도 한 6개월 쓰다 보면은 찢어져요 또. 그래서 또 신발도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6개월 1년 정도 신다 보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또
신발도 사야 되죠. 그것도 한 10몇만 원 정도 하고요. 물론 뭐 10만 원 이하짜리 싼 걸 쓸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점으로 아까 금방은 비용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했네요. 그리고 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그거 말고도 이제 콕도 많이 쓰거든요. 그 우리 배드민턴 칠 때 동호인들이 쓰는 게 콕이 깃털 콕만 씁니다. 뭐 플라스틱 콕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씁니다. 그건 안 쓰고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 끝에 가서 멈춰야 되거든요. 얘가 플라스틱 콕은 그게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냥 훅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플라스틱 콕은 안 쓰고 다 깃털 콕을 쓰고, 깃털 콕은 특징이 스매싱 몇 번 때리면 그리고 저 잘못 맞으면 라켓에 그러면은 또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게임 한 번 하는데 뭐 4개 서너 개 뭐 금방 씁니다. 쓰다가 좀 깃털이 이상하면 바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콕이 많이 들어가죠. 콕값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옷도 사야 되죠. 따로 일반 옷 뭐 입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배드민턴 옷도 있으니까 또 가방도 사야 되고 이래저래 돈이 골프보다는 물론 적게 들지만은 그래도 좀 든다는 거. 골프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골프 치러 갈 때, 밖에 야외에서 치러 갈 때 그 골프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뭐 배드민턴은 아까 얘기한 것들만 쭉 사놓으면 한번, 그러면 이제 배드민턴장은 가격이 뭐 싸니까 2,000원 뭐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공짜로 열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학교 강당을 시민한테 개방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데 있으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퇴근 시간 정도에 가보면은 거기서, 아니면 주말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혹시 동호회냐 클럽이냐 물어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가입해서 같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 사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드민턴을 우리가 이제 경기에서 볼 때는 1대1로 두 명이서 이제 이렇게 한 코트에서 두 명이서 이렇게 1대1로 치는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 동호인들은 그렇게 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4명이서 2대2로 보통 합니다. 한 코트를 한 사람이 커버를 못 해요. 반대편하고 반대편을 순식간에 뛰어가야 되는데 선수들이나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2명이서 한 코트를 이제 같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해서 2대2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4명이 맞춰줘야 뭔가 한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4명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잘 나오라고 다들 잘해줍니다. 잘해주고 그리고 또 잘 해줘야 서로 친하게 지내야 편을 먹을 때 편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팀을 짜서 게임을 하거든요. 미리 짜놓는데 그 팀 짤 때 이제 자기를 끼워주는 거죠. 안 끼워주면은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어야 되니까 혼자. 그래서 사람 사귀기가 쉬워진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단점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 만빵이죠. 절대 지는 걸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을 먹었는데 오히려 상대편보다도 같은 편을 먹었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수를 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편에 있는 같은 팀이 그 사람이 승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같이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승부를 떠나서 그냥 운동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너무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아웃으로 나갔는데 자꾸 인으로 들어왔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보통 치는 사람에 비해서 코트가 적어요, 코트가. 4명씩 이렇게 4명씩 치는데 동호인들 뭐 20명 뭐 30명씩 막 이렇게 주말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 평일날 퇴근 시간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코트가 체육관 큰데 가봐도 뭐 면이 코트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있는 데가 보통이거든요. 아주 큰데 가야 뭐 6개씩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뭐 3개, 4개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코트는 반드시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레슨을 하거든요. 한 코트를 전담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3코트인 경우는 2코트만 남는 거고 4코트인 경우는 3코트만 남는 거죠. 2코트만 남았다 그러면 2코트면은 최대 8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명씩 갔는데 8명씩만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22명은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코트 빌 때까지. 코트 경쟁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런 것도 좀 단점이고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한 게임만 쉬었다가 다음에 또 게임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2게임, 3게임 칠 동안 연판으로 그냥 쉬어버린다. 그러면 뭐 심하면은 뭐 30분 이상 1시간 뭐 이렇게 1시간까지 막 이렇게 치지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레슨 없이 이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레슨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수들은 무조건 안 받으면은 골프도 그렇지만 골프하고 비슷해요. 배드민턴도 안 받으면은 이게 레슨을 안 받은 사람하고 그 고수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벌써 간 보면은 잡는 법부터 라켓 잡는 법부터 틀리고 치는 것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동네에서 치듯이 그런 그립, 그걸 웨스턴 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을 보고 바라보고 잡는 라켓의 앞을 보고 잡는 방법. 그렇게 치어가지고는 절대 이런 아까 보는 유튜브에서 봤던 이런 스매싱 장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라켓 그 콕을 때리는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매싱 이건 지금 선수들인데 선수가 아니래도 젊은 사람들 스매싱 하는 거 아니면 뭐 나이 들어도 스매싱 잘 하시는 분들 스매싱 하는 거 뭐 안경 같은 데 봤잖아요. 안경알 깨집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눈에 맞아가지고 뭐 그런 안 좋은 케이스도 뭐 있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부상 누가 어디 보다 보니까 이게 유머 게시판 같은 데서 보다가 웃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그래도 배드민턴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답변이 뭐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래도 뭐 하는 게 하면 배우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배워도 무리가 온다. 재미는 있지만은 관절은 좋지 않다. 다른 운동 하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솔직히 배드민턴 치고 안 아픈 사람 없다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여 명 되는 클럽에 있는데 일단 한 2분 정도는 그 엘보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근육 파열이 발생해가지고 또 한 달 쉬고 계신 분도 있고 종아리 근육 파열. 그리고 근육 파열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뭐 수두룩하고요.
누가 운동하다 근육 파열 선수가 아닌 이상 경험해본 게 있나요? 예, 저는 뭐 인라인, 뭐 탁구, 뭐 축구도 했었고, 뭐 수영, 뭐 여러 가지 자전거 많이 했지만은 근육 파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드민턴 치고 양쪽 다리에 다 한 번씩 시차는 다르게 해가지고 근육 파열이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오진 않아서 한 2주 정도 쉬고 바로 복귀됐는데 심하게 찢어지는 경우는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한 운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관절 이건 이제 근육 파열은 어차피 좀 있으면 낫긴 나아요. 낫긴 낫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팔꿈치나 그런 거 아니면 또 발목이나 아니면은 무릎, 특히 무릎 같은 게 이런 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기 힘들죠. 그 배드민턴장에 가보면은 동호인들 칠 때 무릎에다가 뭐 보호대 차고 하시는 분들이 한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무릎에 무릎이 저기 부하가 많이 가는 이유가 무리가 많이 가는 이유가 이 배드민턴 기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거 위로 하는 걸 클리어라고 하고 이거 내일 꽂는 걸 스매싱이라고 하고 또 요거 이렇게 톡 쳐가지고 네트 뒤에서 바로 툭 떨어지게 하는 거 요걸 이제 드롭이라고 하는데 이 드롭이 문제예요. 드롭이 사람은 보통 선수들은 여기 서 있거든요. 여기 서 있거나 이제 끝쯤에 서 있거나 뭐 이러다가 클리어 오면 받고 아니면 스매싱을 때리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데 요 앞에 톡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가야 돼요. 엄청 빠르게 뛰어가서 몸을 이제 뛰어가더라도 최대한 몸을 낮춰야지 이걸 쳐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갑자기 뛰어와서 무릎을 확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롭 요런 거 봤다가 이게 마치 이 사람은 스매싱이나 클리어를 칠 것처럼 모션을 잡았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툭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고수들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많이 써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매싱이 좀 약하거든요. 기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때리질 못하니까 때려봤자 어차피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드랍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드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드랍 받다가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하여튼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뭐 두서없이 배드민턴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장단점을 얘기해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면 아니면 어릴 적부터 시작하든가 하면은 아주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관절 걱정 안 하잖아요. 뭐 부상 당해도 금방 또 낫고. 근데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버리면 재미는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데 이 부상이 한 번씩 오면 나이 들어가지고 부상 오면은 이게 오래 가거든요. 또 나이 들면 운동을 하나하나 관절이 어차피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심하게 해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잘 안 낫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배드민턴은 좀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취미생활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무슨 사회체육 이런 차원에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각 지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관리하고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여러 군데 있고 클럽이라는 게 동아리가 아니라 동호회 동아리가 아니라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지자체 이런 데 등록해 놓고 시합도 지자체에서 구대회, 시대회 이런 걸 정기적으로 열고 거기에 이제 클럽 이름 달고 나가서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배드민턴 인구가 저도 배드민턴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면 돼요. 그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정도에 가보면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체육관 안에. 예, 그러면 거기 아마 레슨도 할 거고 거기 동호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해서 배우러 왔다 하면은 친절히 받아줄 겁니다. 예.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다음 카페나 밴드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찾으면 예, 그 우리 동네 이름 치고 배드민턴이라고 치면 가까운 또 배드민턴 클럽 이런 게 나와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회장한테 연락해서 예, 하셔도 되고 일단 클럽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클럽에 들어가 있으면은 왜 다들 그 못 가르쳐줘서 안달인지 내가 배우려고 일부러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나는 굳이 뭐 물어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엄청 달라들어서 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달라들어가지고 막 가르쳐 줍니다. 예, 마치 예, 못 가르쳐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막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예, 헬스장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 배드민턴 동호회도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금방금방 늘어요. 동호회 활동이나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배드민턴을 한번 취미생활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